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역발상 매매 비법 요거 지금 계속해서 회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몇 분까지 제가 모집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선착순 20분까지만 진행을 할 거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요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캔들과 매매 비법들, 재무제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찰들, 그런 거 해드릴 거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한 달 동안 들으시면서 그 외의 것들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오시길 바랄게요. 벌써 들어오셔가지고 이틀 되신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헛고생했구나, 잘못된 걸 배우고 있었구나 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야기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오셔서 좀 제대로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밀려 내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해외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다우존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는 0.75% 금리 인상을 할까 두려웠던 게 이제는 했으니까 매는 맞았다,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냐, 재료 소멸이다, 그래서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0.75%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금리를 0.25%, 0.5%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히니까 0.75까지 잡았다라는 건데, 그 말은 결국 물가가 생각보다 가파르다, 그리고 물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증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 금리가 0.75%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0.5% 이상 빅스텝을 밟아야 될 텐데, 그러면 대출금리 이자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부동산을 사셨던 분들 부담이 될 거고,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부담이 되고, 기업도 또 국가도 가게도 전부 다 부담이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주식할 여유가 있을까? 오히려 주식하고 있는 돈을 빼고 싶지 않을까라고 심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악재인 거지 절대로 호재가 될 수 없고, 재료 소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 1.25%, 1.5% 이렇게 다가서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목표로 제시했던 최종 목표는 2.75%, 그리고 전 세계은행에서 JP모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리는 3.25%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건데,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이걸로 재료 소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발상인 건지 저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랐다 해서 미국은 반등이 조금 나가거나 약간 멈추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늘처럼 밀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추가 하락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적어도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요 언저리 이상으로 올라갔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끌어올렸는데, 저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단계인 23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밀고 내려가야 적어도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거나,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가야 뭔가 좀 싸다, 이건 진짜 싸니까 한번 사보자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안 사주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안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미 많이 들고 있고 그걸 추가 매수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지수를 막을 정도의 자금은 아닌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해외는 지금 미국은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발등에 불똥 떨어진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거나 지수를 막아야 되는 이유가 없고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봤을 때 지수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조광 ILI가 급등이 나와 있는 게 보여지는데, 점상한가 갔어요. 요즘에 무상증자만 하면 점상한가 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주당 5주 무상증자 소식에 급등 나왔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22종목이 됩니다. 약간 좀 대중 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가 있거나 테마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잠시 급등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또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단기간에 최근에 급등했던 기업들이 조금 많이 보여진다는 점과 정리매매하고 있는 HNT가 급락했다라는 점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조강 ILI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볼 이유는 별로 없는데, 일단 한 주당 5주 무상 증자한다니까, 한 주당 5주 준다.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상 증자한다 하면은, 좋은 건 줄 알아요. 이렇게 주식을 많이 주니까요. 공짜로 주식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000만 원치 그대로 되는 겁니다. 뭔 말이냐 하면은, 한 주당 5주를 준 만큼 주가는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1,000만 원치라고 보시면 돼요. 한 주당 한 주를 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당 한 주 준다. 그러면은 2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주당 한 주를 더 주는 거니까 이 두 주가 되는 대신에 만 원이 5천 원으로 되어가지고 총 금액은 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인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무상증자가 아예 호재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자신감, 우리 회사 돈 많아. 그러니까 한 주당 한 주 더 줘도 괜찮아. 그래서 자본금 이거 좀 더 늘려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회사가 그렇게까지 돈이 많나 했을 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상태에 놓여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한 객기 아닌가, 주가 띄워 올리기 위한 약간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띄워 올리기 위해서 무상증자 해놓고 나중에 되면 회사가 힘들어가지고 다시 또 감자한다느니 유상증자한다느니 이런 일들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열광할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지금 거래량이 50만 주인데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1,800만 주라고 하는 이 매수 잔량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점상한가를 더 많이 올려버릴 수 있지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매수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수가 1,5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1,800만 주를 산다고 하는 게 이게 개인들의 물량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상한가를 잠궈서 상한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의 속셈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으나 또 이상급등 나올 것 같긴 해요. 막 4연상, 5연상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나 너무 큰 욕심 내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삼진 L&D는 상한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요. 조선선제도 상한가가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시장은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 조금 이렇게 급등 이후에 뭐 가온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상장 이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승세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테마들이 살짝은 올라가 줄 수 있으나 뭐 그렇게까지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대부분 과대 낙폭이라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오늘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과대 낙폭이라서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등 나오는 거라서요. 뭐 크게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가 하락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시는 것이 맞다. 다음 주 아마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어디까지 빠질지 한 번 더 파악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쉬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쉬면서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향후 몇 년 뒤, 2년 뒤, 3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과 전망들 제가 오늘 오후 8시에 같이 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의견을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